2023년 1월 11일 미얀마 노동부는 미얀마 중앙은행과 미얀마 상공회의소, 미얀마 무역유통실무위원회, 미얀마 봉제협회, 제미얀마 한국 중국 일본 봉제협회, 기업인들과 함께 CNP 금융, 외환, 환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 노동부 장관은 CNP 산업은 수출, 외화 수익, 고용 창출, 경제 발전에 있어 우선순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CNP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정환율, 수출 어닝머니, 강제 환전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CBM 총재는 738개 CNP 공장을 대상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22일부터 11월 14일 동안 국내 CNP 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본 결과 362개 공장만 외환 송금 기록이 있었으며 284개 공장은 수출입 신고와 수출 대금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2개 공장은 법인 외환 계좌조차 없었다고 강조하며 디카를 통해 사업자 설립한 업체는 반드시 법인 계좌 개설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CNP 수출 공장에 대한 처벌에 앞서 수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법인 외환 계좌로 송금되지 않는 사유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며 법인 계좌가 없는 CNP 업체들에 대해서 법인 계좌 개설을 통해 정상적 외화 송금 거래를 촉구하였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선 법인 외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봉제협회에서는 수출 대금이 100% 입금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하청 공장인 경우 해외 송금을 받지 않고 오더를 받은 하청 공장을 통해 짭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업체별 결제 기간이 달라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출업체는 외환 송금액의 65%는 고정 환율을 적용하여 강제 환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미얀마 무역유통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부터 업체들의 은행 인출 지원, 공장 운영 지원, 유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각 산업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별 법인 계좌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NP 공장 중에서는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고 하청으로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외환 및 짭 법인 계좌를 개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는 지난 2개월 동안 CNP 공장 보고서를 제출받아 봉제 공장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CNP 공장들은 법인 계좌 개설 후 금융거래 사용 및 수출입 보고서 제출 시 규정에 따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은 협회사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출입 업체들은 수출 대금의 65%를 고정환율 2100자스로 적용하여 강제 환전을 당하고 35%를 30일 내에 어닝 환율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35% 어닝을 한 달 내에 판매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추가 설비 구매, 원자재 수입에 대한 외환이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CNP 공장 중 하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는 경우 어닝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65% 강제 환전은 외환 부족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특히 유류 수입과 같은 우선순위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 소유 부지 및 공단 지역에서 달러를 적용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 짭 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시 오로지 달러로만 청구를 하고 있어 달러 현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얀마 중앙은행 고정환율 2100잣을 적용한 짭 결제가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정부 소유 부지 및 공단의 달러 임대료 문제의 경우 관련 부처 등과 논의하여 업데이트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 이후 김성환 회장은 법인 외환 또는 짭 계좌가 없는 협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미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미얀마 중앙은행과 상무부 세관을 통해 지난 4개월간 CNP 공장의 수출입 신고 금액과 법인 외환 계좌, 입금 금액 자료를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신고, 대금과 입금 금액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 국가관리위원회 조사 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에어와티 지역 바떼인 교도소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치범 2명이 사망하고 폭동이 일어나면서 재소자들이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교도소 내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교사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위해 교수대가 건설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2023년 1월 5일 저녁 수감자 8명이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위를 한 재소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국방일보에서는 재소자들이 감방문을 부수고 교도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들끼리 서로 말리다가 사망자와 부상 63명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경찰관 2명과 교도관 9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BBC 버미즈는 구타당한 정치범 중 한 명의 아내가 사건과 관련하여 빠떼인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고 보도를 했으나 어떠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얀마 부동산 중개인들은 2022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방콕으로 이주한 미얀마 국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태국 언론사 방콕 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방콕 콘도 구매자 국적을 보면 미얀마가 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적의 매입자 수를 보면 2018년 48채, 2019년 54채, 2020년 26채, 2021년 30채를 기록하다가 2022년 188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얀마 부동산 중개인들은 미얀마 정치적 상황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비교적 친숙한 다른 국가로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콕 콘도 구매자들을 보면 사업가, 연예인, 국방부 친인척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2억에서 6억자 정도의 콘도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태국 콘도 구매자 국적 1위는 중국으로 3,562채를 기록하고 그 뒤로 러시아라고 합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미얀마 외국인 투자액은 14억 6,200만 달러로 NLD 정권 2019-20년 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NLD 정권 시절 외국인 투자액은 약 4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21년 37억 9,100만 달러로 22%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중간회계연도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액은 6억 4천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동기간 동안 가장 낮은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2021년 2월 국가 비상사태 이후 불안정과 손실 위험으로 인해 잠재적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를 망설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에너지, 제조, 서비스 부문에 대해선 미비한 수준입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9개월 동안 주요 투자 부문은 에너지 8억 달러, 서비스 4억 달러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국을 보면 싱가포르 11억 5,400만 달러, 홍콩 1억 6,500만 달러, 중국 9,5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를 하여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 틴툰라인 기획재정투자부 장관은 봄이혁명 기금 마련을 위해 만달레이 지역 모곡 타운십 채굴권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채권 판매와 같이 다른 기금 모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는 2022-23년 회계연도 4월부터 12월까지 미얀마 광물 수출은 2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영 광물 수출은 1,615만 1천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민영 광물 수출은 2억 61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2022-23년 회계연도 수출 155억 달러, 수입 14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21년 회계연도 8억 9,561억 1천 달러, 2021-22년 중간 회계연도 2억 8,859만 9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5억 1,976만 달러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국가관리위원회가 수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통합정부의 광산 채굴권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태국 마약청 당국은 2022년 9월 17일 툰민넷이 소유한 벨레그랜드 라머9 콘도를 압류수색하는 과정에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 자녀가 소유한 태국 자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툰민넷은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방부의 무기 판매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태국인 3명과 함께 방콕에서 체포가 되었으며 압류 수색 과정에서 태국 경찰은 현금 23만 9,091달러, 고급 자동차 시계, 명품 가방을 포함한 896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에 계약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 아들 아웅삐손 명의로 된 박 4개짜리 콘도, 소유 딸 킨띠리 댄몬 명의로 된 시암 커머셜 뱅크 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 자녀의 자산이 툰민넷의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미나웅 흘라잉 가족들이 태국에 많은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태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태국 은행 자산을 조사하여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은행 계좌는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언제 계좌를 닫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들이 소유한 콘도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지역 교통위원회 YRTC는 법규를 위반한 양곤,
시내버스 580대에 대해 CNG 충전 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곤버스 관제소는 텔레매틱스 디바이시즈와 CCTV를 통해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감지를 할 수 있으며 지정 노선 운행 여부와 규정 속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텔레매틱스 디바이시즈를 통해 시내버스에서 탑승객 영상 안내 방송, 결제, 긴급 버튼, 프린팅, 보안카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시내버스 3,885대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버스 운영사 20개가 운행하는 136개 버스 노선을 모니터링하면서 버스가 추월이나 버스 정류장, 기타 차량 정차 금지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양곤 시내버스 안전 운행 개선을 위해 우수 운전기사들을 선발하여 태국 시내버스 운영 연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1일 미얀마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장 겸 미얀마 중앙은행 딴딴쉐 총재는 환치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총재는 아시아태평양 자금 세탁 방지 기술 구현을 위한 표준 사항을 요청하고 추가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부문의 자금 세탁 위험 개선 보고 및 펀디 업체들의 관련 규정 마련, 국제기구와의 정보 교환 가속화, 금융부문 모니터링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하며 2023년 2월 1일 전까지 표준안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11월부터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11월 따찌렉 타운십과 무세 타운십에서 무면허 외환 송금업을 하고 있는 훈디 업체들을 만나 정식 면허 등록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이주 노동자 해외 급여 송금 시에는 기준 환율보다 30잣 인상하여 정식적으로 송금을 하도록 장려하며 미얀마 국세청에서도 공식 확인되는 송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며 은행 송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양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퍼스트 프라이빗뱅크는 10주로 액면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1월 16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1주 18,500잣에서 1주 1,850잣으로 변경이 되어 총 주식 247만 2,053주에서 2,472만 530주로 변경됩니다. 액면가는 10,000잣에서 1,000잣으로 변경되면서 주가가 높아 개인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하여 액면 분할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PB는 YSX에서 네 번째 상장사로 2022년 주식 거래량은 10억 6,532만 잣 56,538주로 세 번째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오전 8시 30분 미야와 디메소 국경에 있는 넘버원 우정이 다리가 3년간 폐쇄가 되었다가 공식 재개를 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태국 양국 당국은 우정이 다리 재개를 위해 계속된 협상 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정이 다리 통행을 위해선 미야와디 주민들은 이전에는 7일 동안 태국 매솥에 머물 수 있는 임시 여권이 발급되었으나 이번 재개 이후 1일 통행증을 발급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경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솥 여행자는 오후 6시까지만 머물 수 있으며 미야와디 여행자는 미야와디 지역만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비 서류는 시민권 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3장, 수수료 2,000잣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은 등록이 되어야 통행이 가능하며 탑승객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넘버원 우정이 다리는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폐쇄가 되면서 국경 무역은 주로 넘버2 다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로 인해 양국 국경 무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 고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양곤 지역 동물원에 미얀마 최초 코끼리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코끼리 박물관에서는 코끼리 시대별 역사와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코끼리와 미얀마 야생 코끼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 박물관은 야생 코끼리 보호와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 캠페인을 위해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코끼리 박물관에는 희귀한 코끼리 뼈와 화석, 모형, 그림, 상아로 만든 미얀마 전통, 수공 예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코끼리 관련 서적과 기념품도 판매합니다.